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후반 미국 증시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정략 후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이치뱅크로 전이되는 위험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려는 유럽 중앙은행의 노력과 미국에서는 옐런 재무장관이 예금과 관련된 보장과 그러한 논의를 시작을 하면서 시장 자체의 어떤 악화된 투심을 달래줬는데요. 그러나 꼬리 물기식으로 터지는 은행권 악재는 여전히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할 만한 이슈입니다. 금융권의 실적과 안정성이 높다는 발표가 나오는 금융 실적 시즌 2주 후에 시작이 될 텐데요. 그때까지는 계속적인 터뷸런스, 그러니까 약간 폭풍우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또 놀라셨을 겁니다. 크레딧 스위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도이치뱅크냐. 위에 보시면 이게 크레딧 스위스의 CDS 프리미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CDS 프리미엄은 이 부도 위험에 베팅하는 제품, 상품이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부도 위험이 커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주황색으로 도이치뱅크의 CDS인데요. 사실 크레딧 스위스가 올라간 거에 비하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를 불안감이 도사리면서 지난주 유럽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1조 4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3배나 큰 회사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크레딧 스위스는 스위스 프랑을 쓰지만 도이치뱅크는 유로화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럽 문제로 또 전이되는 그런 리스크도 안고 있습니다. 다만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유동성 비율이죠. LCR이 이제 140%가 넘고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고 해서 규제의 그 이상을 갖고 가는 안정성을 갖고는 있습니다. 다만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 중에 7%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고 그중에 50%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어서 계속적인 부담감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유럽의 ECB의 정책적 지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이치뱅크까지 CDS가 움직이니까 라가르드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유로존의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한마디로 조금은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왜냐하면 크레딧 스위스의 CDS도 이렇게까지 급등했다가 인수합병과 스위스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빠르게 안정을 찾았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이치뱅크도 ECB의 지원이 있다면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유입이 됐습니다. 유럽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당연히 또 미국 얘기도 가봐야겠죠. 다음 차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정크본드 스프레드라 그래서 정크본드, 즉 좀 투기 등급의 회사채입니다. 항상 위기가 도사릴 때마다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가장 가까이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 10%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최근에도 이렇게 조금은 상승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달래기가 좀 한 수 있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이 됐지만 금융안전감독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일부 은행이 스트레스를 받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회복력과 그리고 건전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회사채 시장이 최근에 움직임이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상승한다라는 것은 좋지가 않은 겁니다.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유입이 됐고요. 미국의 은행이 전체 예금이 0.6% 인출했다는 소식 여러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유출이 된 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984억 달러가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25대 대형 은행으로는 670억 달러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뱅크런, 즉 은행권 전체적인 위험에 대한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정크본드 스프레드 아마 이번 주 그리고 4월 내내 이게 얼마나 움직이는지 사람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질 텐데 6%가 넘지 않은 수준이라면 그렇게 위험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지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볼까요? 기본적으로는 28일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가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표기가 됐는데 이 100일 포인트 28일에 예상되는 게 109에서 101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더불어서 물가 지표는 31일에 우리 주 후반에 발표가 될 텐데요. 다행스러운 건 5.4에서 5.1%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는 미국의 수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수요가 109에서 101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 101보다 그래도 조금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된다면 투자자분들은 조금은 안심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동시에 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되는 그 날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 시장에서 이 예상보다 그래도 견조한 소비자 기대 지수를 보여주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아마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안 좋게 나오겠지만 바닥이라는 기대가 올라선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또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좀 버텨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주 초반에는 이런 소비와 관련된 지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연준에서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신경 쓰는 지표이죠. 개인 소비자 지출, PCE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5%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번 주 내내 금리 인상, FOMC 이후에 주요 연준 의원들이 스피치, 즉 연설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 물가 지표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은 과제가 하나 있죠. 은행권과 관련된 얘기. 일정에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진 않지만 워싱턴 DC에서는 상하원에서 은행 관련 청문회가 열립니다. 예금 보험 확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예금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주고 물가가 하락해 준다면 시장에서는 빠르게 안도 심리가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진 않지만 주 초반에 마이크론 실적 28일,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29일 새벽에 알 수 있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은행권 불안이 여전하기는 합니다만 잘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원화도 1,300원 아래로 내려와 있고 시장, 전체적인 코스피는 반도체가 버텨주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장세가 더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기회가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